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입니다. 이곳 KBS와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시즌3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미국 취업을 위해서 이제 채용 정보를 다 수집을 하셨으면 레주메를 잘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야 된다,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레주메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듯이 1차 스크리닝 과정이 있어서 레주메가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 인터뷰 자체를 못 해보기 때문에 내가 인터뷰를 해야만, 그 면접이죠. 인터뷰를 해야만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인터뷰로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은 레주메를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 한 장짜리 레주메를 통해서 채용 담당자들이 이 사람을 인터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효과적으로 레주메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면접관, 그 채용 담당자들의 마음을 한눈에 확 사로잡는 그 맞춤형 레주메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어떻게 해야 그 맞춤형 레주메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주메가 뭔가요? 여러분, 레주메라는 게 이력서잖아요. 이력서라는 건 그 말 그대로 본인이 그 자기 전공 분야에서 어떤 그 워크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 이력을 가지고 걸어왔는지 그걸 잘 정리한 한 장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주메랑 한국에 계신 분들 간혹가다 좀 헷갈리시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CV라는 게 또 있어요. 미국에는 그 커리큘럼 비테라 그래서 이제 약자로 CV라고 하는데요. 레주메하고 CV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CV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본인이 이제 경력이 많은 경우 모든 자기가 했던 모든 그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와 뭐 성과물, 예를 들어 뭐 저널 페이퍼를 뭐 썼다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넣어주는 게 CV가 되겠고요. 커리큘럼 비테. 레주메는 이제 그렇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도 왜냐하면 그 경력이 많다 보면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게 막 때로는 수십 장씩 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레주메. 그래서 레주메는 간단하게 뭐 보통 한 장짜리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장이고요. 뭐 경력이 있어도 뭐 2장. 그래서 한두 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하는 게 레주메고요. CV는 커리큘럼 비테에는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넣어줬기 때문에 어떤 그 디테일드 레주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세 버전, 레주메의 상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CV가 아닌 레주메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주메는 말 그대로 이제 한두 장짜리 그 이력서기 때문에 그 한두 장에 내 정보를 나의 어떤 그 전문 기술이나 경력 그런 거를 정말 컴팩트하게, 간결하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서 넣으시는 게 이제 기술인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job description, 모집 요강이 이제 나오면 거기서 어떠한 requirement가 나옵니다. 뭐 무엇을 할 줄 알고 뭘 해봤고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모집 요강에 이제 디테일하게 description이 있는데 그 job description을 보시고 그 job description과 최대한 매치되는 레주메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원을 하실 때 본인이 레주메를 여러 군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처음에 이제 한두 군데 지원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군데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많아져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럼 그 똑같은 걸 계속 카피해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승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강조하는 맞춤형 레주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원하는 포지션마다 다 따로따로 레주메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어떤 분야에 동종 분야, 동종 타이틀로 검색을 해도 회사마다 사람을 뽑을 때 그 요구하는 리퀘어먼트가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그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검색을 하시고 보신 다음에 잘 분석을 하셔서 내가 뭐 A라는 회사에 지원할 때는 A라는 회사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레주메를 만들어 주시고요.
B라는 회사에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뭐 내 레주메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경력이 바뀔 수는 없는데 그런 운용의 미를 살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경력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회사에 맞는 그 맞춤형 레주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인데요. 키워드 위주로 자기가 이제 참여했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기존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력 그런 거를 맞춤형 레주메로 잘 만드셔야 그 레주메를 딱 보는 사람들, 채용 담당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 끌리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렇게 한번 쑥 보고 그냥 휴지통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읽었던 기사 보니까 뭐 하루에도 수십 장, 수백 장씩 이렇게 들어오면 엄청나게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레주메들이. 그럼 그 채용 담당자들이 그걸 보는 시간이 진짜 뭐 1분도 안 된다고, 뭐 통상 30초 이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충 쑥 훑어보고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는 과정인데 그 퍼스트 스크리닝, 1차 스크리닝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될 핵심 사항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딱 들어맞는 최적의 말 그대로 맞춤형 레주메를 준비를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사항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내가 뭐 소프트웨어 쪽이다, IT 쪽이다 예를 들어 그래서 뭐 내가 운영하는 개인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웹사이트, 개인 웹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뭐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개인 뭐 그런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거실 때 그게 뭐 개인 사적인 공간이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 다닌 사진이라든지 뭐 음식 사진, 먹방 이런 거 올라와 있는 그런 거 재미로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반드시 그 전문 분야, 내가 지원하는 분야, 채용하는 분야와 매치되는 그런 전문 경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만 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뭔가 확실한 강의나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지원하는 분야가 뭐 요리사다. 요리사를 지원하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만드셨던 음식들 이런 거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본인의 요리사 같은 경우는 그 경력사항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본인을 좀 더 이렇게 잘 어필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한해야 됩니다. 그 지원하고자 하는, 그 가고자 하는 분야와 매치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레주메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주메에는 어떤 특별히 우리나라 공문 이력서처럼 정해지는 그 형식이나 포맷이 없어요. 결국은 본인이 취향대로 이렇게 잘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간혹가다 이렇게 제가 레주메를 받아보면 화려하게 되어 있고 막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그 화려한 것보다는 좀 약간 은은하게 다소 이렇게 은은하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을 살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주메에 그 나와 있는 샘플들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딱 맞는 레주메 틀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레주메 기본 틀을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하실 때마다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레주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시고 계속 강조드렸듯이 경력사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본인이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제일 위에 이제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들어간다 했죠. 타이틀로 헤딩 부분 들어가고 그 밑에 뭐 학력 경력 넣기 전에 본격적으로 넣기 전에 그 서머리를 하나 넣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커리어 오버뷰 뭐 이래가지고 한 두세 줄 정도, 세 줄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력을 정말 몇 줄로 그 패러그래프 하나로 만드셔서 그 서머리를 넣어주시는 거죠. 제일 상단에 커리어 오버뷰로. 그러면 이제 그것만 딱 보고도 더 볼지 말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레주메 정리를 하실 때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럴 건데 일단 어느 학교 출신이냐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제 스펙 쌓기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스카이대냐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인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방대 출신 같은 친구들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얘기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은 그런 개념이 우리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친구가 학력이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경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력보다는 실력이죠. 그러니까
학교 그 어느 학교 뭐 우리처럼 뭐 스카이냐 인서울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봤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먼저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출신 대학 기준으로 서열을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니다.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사항에 그만큼 무게를 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최대한 잘 어필해서 너가 뽑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걸 이 레주메 한 장을 통해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키워드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그 가장 매치가 많이 되도록 정리를 잘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레주메 본인의 경력을 이런 일을 해봤다.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 그걸 정리를 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그 특정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 면접관이 뭐 돌발 질문이긴 한데 너 이 레주메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해봤는데 그때 뭔 어떻게 처리했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레주메를 머릿속에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일이니까 당연히 그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찬스입니다. 그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요.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이 훅 들어오면 아주 그 기분 좋게 설명을 잘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전문 분야 경력들은 전부 뭐 그런 아주 뭐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경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뽑고자 하는 그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키워드 위주로 순서를 잘 배치를 해서 그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교 이제 각 졸업하고 별로 경력이 없다. 그런데 뭐 인턴이 있다. 2달 해봤다. 그런 것도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짧은 기간이라도 인턴을 해봤으면 그런 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경력 사항을 밝히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기술 그리고 전문 경험 어떤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가 있는지 그 한 장으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레주메 한 장으로. 그래서 레주메에 정말 정성껏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너가 뽑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가장 최적의 인재라는 거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뒷받침해 주시는 그 자료들이 있는데 자격증이에요. 이렇게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 전문 기술 자격증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이제 전문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공인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공인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내가 그 지원하는 포지션과 관련된 어떠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때로 이렇게 모집 요강에 보면 어떤 특정한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아니면 뭐 어떤 실험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명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다뤄본 사람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수치 해석 해본 사람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면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매치가 되도록 이제 자기의 전문 기술과 자격증 목록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보여주셔야 되고 그 항목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력 경력 사항 밑에 프로페셔널 스킬스라고 항목을 만드셔서 그 자기가 어떤 프로페셔널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 기술력을 거기에 이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기술 같은 경우도 레벨이 있죠. 뭐 이렇게 상중하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뭐 상 레벨이 제일 잘 다루니까 좋은데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본 것 중에도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내가 정말 잘 능숙하게 잘 다루는데 레벨 상인데 어떤 거는 해보긴 해봤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해봤다. 그럼 경험이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거는 상중하에서 하게 되겠는데 뭐 상중하 레벨을 표시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래도 자신 있는 거, 좀 더 잘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앞부분에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내가 더 많이 다뤄본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이제 자신 있게 자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가 되고요. 이제 키워드가 아까부터 제가 키워드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레주메가 워낙 많이 들어오는 데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AI.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냥 한번 쫙 돌려가지고 키워드 위주로 매치되는 게 얼마나 맞느냐.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 모집 요강이랑 그 지원자들의 레주메에 나와 있는 키워드로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키워드 매치되는 게 없다. 그럼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사람이 보기도 전에. 그래서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맞는 말일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키워드가 모집 요강과 내 레주메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매치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레주메 작업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전문 분야 그 기술은 키워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매치가 되게끔 하나하나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어줘야 될 게 이제 수상 내역이라든지 그런 각종 학회 활동, 아니면 내가 뭐 리더십 경험이 있다. 이 미국에서는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가 뭐 어떤 무슨 프레지던트를 해봤다든지 그런 리더십 경험들, 그리고 회사 다닐 때 기존 회사에서 내가 무슨 어워드를 받았다, 그런 수상 내역,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그 분야에 가장 그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그 레주메 한 장으로 최대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가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맞춤형 레주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다 보면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이게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와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랬는데요. 보통 지원을 막 하다 보면 뭐 100군데 금방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군데 지원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막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헷갈려요. 막 나중에 내가 어디 뭐 지원을 했는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개인 그 작업 공간을 만드셔서 이제 회사 이름을 딱 먼저 폴더를 만드시고, 그 회사 이름 안에 내가 그 회사에 지원할 때 제시했던 서류들 있잖아요. 뭐 레주메라든지 그런 각종 서류들, 그런 걸 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엑셀 같은 데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 본인의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 잡 어플리케이션 그 스테이터스를 상황을 쫙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간혹가다 그런 실수도 막 하거든요. 어떤 레주메를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원하려고 레주메 만들어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막 써놨는데 그걸 애플에다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버리면 그 되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사소한 실수긴 한데 그 사소한 실수 하나로 처음부터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차근차근 그 엑셀 같은 데서 하나씩 그 어플리케이션 그 현황표를 만드셔가지고 날짜별로, 또 지역별로, 또 회사별로 어디에 어떤 회사 어떤 걸 지원을 했는지 폴더를 다 만드셔서 그 각 폴더에다가 그 레주메를 그 회사에 가장 맞는 맞춤형 레주메를 만드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뭐 다 해봤고요. 그 어떻게 하나씩 다 만들라는 얘기냐, 귀찮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동의합니다. 그거 다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이 이 미국 취업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아주 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지원을 했을 때 면접관,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죠. 채용 담당자들의 그 마음을 확 사로잡는, 한눈에 확 사로잡는 맞춤형 레주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그 혹시 레주메 같은 경우 써보신 경험이 없으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구글 같은 데서 레주메라고 한 단어만 치셔도 그 수많은 그 정보들이 올라오고요. 샘플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요즘은 그 레주메 빌더, 그러니까 레주메를 만들어주고 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아요. 그런 데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레주메를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교에 지금 있는 유학생 같은 경우는 그 커리어 센터 있죠. 거의 뭐 모든 대학에 다 있는 그 커리어 센터. 저도 학교 다닐 때 거기서 도움받고 했었는데, 그런 커리어 센터를 활용을 해서 레주메 도움을 받고 만들어 보고 또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본인의 그 하나씩 경력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레주메가 여러분 미국 취업을 하실 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잘못되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주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새로운 주제인 커버레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